자, 페이지 98쪽에 생각 넓히기를 보니까 이게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어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렇게 지면이 있고요. 그 다음 지면 위에 수직으로 길이가 9자인 대나무가 있대.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은 이만큼 전체 길이가 이제 9가 되는 거야, 그지? 근데 뭐 바람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대나무가 중간에서 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러지면은 이 위에 부분이 있죠. 마우스 커서 이만큼이 부러져가지고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부러졌대요. 이렇게. 자, 이때 여기가 이제 길이가 y고 여기가 x일 때 이제 방정식을 나타낸 다음에 x랑 y의 길이 구하라 그랬고 이만큼의 길이가 3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요만큼 있죠. 얘가 부러져 가지고 이만큼이 된 거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x랑 보이지? x랑 y를 더하면 전체 길이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잖아요. 이만큼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가능하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9는 y의 제곱이죠. 그죠? 그럼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고 위에 있는 식을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9는 9-x의 제곱이고 전개하면은 81 마이너스 18x 더하기 x의 제곱. 그럼 x의 제곱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넘기면 18x고 9를 넘기면 72라서 x는 4겠죠. 그지? 약분하면. 그럼 x 더하기 y가 9니까 x가 4잖아요. y는 뭘까요? 그렇지. 5가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았고 잘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볼게. 자, 107쪽에 생각 넓히기 문제를 볼 건데요. 얘도 그림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이만큼이 지금 문이거든. 출입문이야. 알겠죠?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 출입문을 좀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정보가 여기가 이제 X네요. 그지? 읽어보자. 어느 공장에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출입문을 만들려고 한다. 세로의 길이가 X일 때 X값의 범위를 지정해보자. 가조건을 보니까 출입문의 둘레의 길이는 18m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18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만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8의 반절인 9가 돼야겠죠. 따라서 이미 세로의 길이가 x이기 때문에 가로의 길이는 9-x가 돼야 돼. 그지? 그럼 첫 번째로 뭐를 할 거냐면 일단 도형이 있잖아. 그럼 변의 길이는 항상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따라서 가로의 길이 9 빼기 x도 0보다 크고 세로의 길이도 0보다 커야 돼. 요거 정리하면 x는 9보단 작고요. 그 다음 요거는 x는 0보다 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는 x는 0보다 크고 9보단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조건을 보니까요. 세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의 2배보다 길다 그랬어요. 그럼 세로의 길이가 x잖아요. 그게 가로의 길이 9 빼기 x의 2배 한 거보다 뭐하다? 길다. 크다가 되겠죠. 그제? 정리하면은 18-의 2x고 이항하니까 3x는 18보다 커서 x는 6보다 크겠네. 이거를 니은이라고 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출입문의 넓이가 14 이상이래요. 14제곱미터. 그러면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둘을 곱하면 x의 9 빼기 x고 요게 14 이상. 전개하면 9x 빼기 x의 제곱은 14 이상이고
이항하면 x제곱 마이너스 9x 더하기 14는 0 이하. 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x는 2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거나 같겠죠. 따라서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할 거니까 헷갈리면 수직선에 표시해봐. 자, 기억은 0과 9 사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6보다 크다고요. 그 다음 디귿은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죠. 그럼 세 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은 여기잖아요, 여기. 따라서 x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얘도 뭐 어렵진 않았으니까요. 잘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자, 134쪽에 생각 넓히기를 보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문제가 좀 헷갈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만 하면 어렵지 않아. 자, 오른쪽 그림은 저울이 평형을 이루도록 추의 위치를 옮겨가며 매달린 물건의 무게를 재는 대저울이다. 자, 대저울에 물건을 매다는 지점을 A, 좀 확대할게. 너무 안 보이나 그러면? 물건을 매다는 지점이 A고, 그 다음 저울을 들어올리는 지점은 B고요. 그 다음 추를 매다는 지점이 P다. 그 다음에 물건의 무게가 A고요. 그 다음에 추의 무게가 B인데, 이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대. 그럼 이게 뭐냐면은 이 선분 AB의 길이에 그 A에 달린 무게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선분 BP의 길이 있죠. 선분 BP의 길이가 얘인데 거기다가 그 추의 무게를 곱한 게 어떻다? 같다란 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 이걸 내가 비례식으로 한번 바꿔볼게. 공간을 여기다 써볼까? 그럼 AB 대 BP라고 쓰면은 자, A에 AB를 곱했고 B에 BP를 곱했으니까 AB 대 BP는 B 대 A가 되겠네요. 그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AB가 B고 BP가 A가 돼야 A랑 B 곱해서 AB고 B랑 A 곱해서 BA니까 둘이 같아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A라는 거야. 물론 여기서의 B랑 A는 실제 길이는 아니에요. B예요, B. 그러니까 여기 A에서의 무게랑 P에서의 무게가 A랑 B잖아요. 그럼 이 길이는 그 반대인 B 대 A가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무게가 2고 여기 무게가 3이야. 그럼 이 길이의 B는 3대 2가 된다고. 3대 2가. 알겠지? 길이랑 무게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요거를 이해해주면 좋다고. 알겠죠?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볼게. 선분 AB를 3대2로 외분하는 점 P에 1kg짜리 추를 매달면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 그러면은 3대2 외분점이니까 요만큼을 3으로 봤을 때 이만큼이 2네. 그럼 자연스럽게 요만큼이 1이잖아. 그럼 AB 대 BP가 1대2면 무게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1이 돼야 돼. 근데 문제에서 B의 실제 무게가 1kg이라며. 그럼 A의 실제 무게는 2배니까 몇 킬로그램이 돼야 돼? 2kg이 돼야겠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A 지점에 매달린 물건의 무게는 2kg이 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게 없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활동이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P에 1kg짜리 추를 매달면 저울이 평형을 이룬다. 이때 A 지점에 매달린 무게를 구해보자. 요거 좀 지울게요.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 A, B를 M 대 N으로 외분을 했대요. 그러면 요만큼의 길이는 M 빼기 N이잖아요. 그러면은 A, B 대 BP가 M 대 N이지? 아니, M-N 대 N이잖아요. 무게의 B는 N 대 M-N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멍청이. N 대 M-N.
그럼 A 대 B는 비례식 세워봐. A 대 B는 n 대 n-n인데 문제에서 B가 뭐라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 외항끼리 곱하면은 n-n의 A는 n이고 양변을 m-n으로 나누면은 자 A는요 n-n분의 n 킬로그램이 되겠죠. 선생님의 문자가 정답이에요? 이거 문자가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실전에서는 뭐 숫자를 줄 수도 있는데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적용할 줄도 알아야겠죠. 자, 고생했고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151쪽에 생각 넓히기를 보니까 선우와 동현이의 방법으로 두 점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각자 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선우를 보니까 선분 A, B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그 직선이 선분 A, B의 중점을 지나니까 점점점이라고 했어요. 끝까지 말 좀 하지, 이 나쁜 자식이. 그러니까 선분 A, B가 이렇게 있겠지. 여기를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여기를 B, 3,2라고 할게. 그럼 요거의 수직 이등분 선이니까요. 뭐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날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 살짝 옮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은 자,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등분이니까 길이 같아. 그러면은 일단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할 거잖아요. 일단 지나는 한 점이 M인데요. 요거는 A랑 B의 중점이니까 더하고 나누기죠. 그럼 X끼리 더하면 2고 2로 나누면 1이고 Y끼리 더하면은 0이네. 1,0을 지나고 1,0이야.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는 AB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 되잖아. 직선 AB의 기울기는요. X끼리 빼면은 4고요. 그 다음에 Y끼리 빼도 4네요. 그러면 요거랑 수직이니까 빨간색 수직인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에 더하기 0이고 y는 빼기 x에 더하기 1이 되겠네. 이렇게 이 직선 L 수직 이등분선을 구한 친구가 이제 선우의 방법으로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현이를 보니까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의 점에서 두 점 AB까지의 거리는 같으니까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 거 하니? 마찬가지로 점 AB가 이렇게 있고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B는 3,2야. 그 다음에 요거에 수직 이등분 선이잖아요. 그러면은 하이 젠장을 다시 그려 그냥. 요거에 수직 이등분 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죠? 수직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아. 그럼 내가 이 직선 위에 어떤 한 점을 P라고 하면은 직선이라는 건 항상 x랑 y 사이의 관계잖아. 따라서 점 P를 x, y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가운데를 m이라고 하자. 삼각형 BPM 보여? 요거 BPM. 그 다음 삼각형 APM 보이죠? 요거 그지? 이 두 개의 삼각형은요 합동이에요. 자, 왜 합동이냐면요 일단은 AM의 길이 그리고 BM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MP의 길이가 공통이잖아요. 따라서 요거랑 요거 두 변이 같고요 끼인 각이 같아서 SAS 합동이야. 그 말은 즉슨 요 길이와 요 길이도 같으니까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써보는 거지. 그러면 BP의 길이는 여기다 써볼까? 자, BP의 길이는 루트 자, X끼리 빼면은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Y끼리 빼면 Y 빼기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P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빼면은 x 더하기 1의 제곱, y끼리 빼면 y 더하기 2의 제곱.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루트 있으니까 루트 안에 있는 것만 비교하자.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빼기 4y 더하기 13. 오른쪽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y 더하기 5. 그럼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고요. 2x 넘기면은 마이너스 8x, 4y 넘기면은 마이너스 8y, 5 넘기면은 더하기 8은 0이고 마이너스 8로 약분 치면 x 더하기 y의 빼기 1은 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왼쪽에 선우가 구한 방법이랑 결과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때에는요. 선우의 방법도 기억하고 동현이의 방법도 기억해. 이게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고생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자. 자, 154쪽 생각넓히기 문제를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활동 첫 번째,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보자.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있어서 자, A는 마이너스 2,1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B는 3,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쯤 있을 거고 C는 1,3이니까 너무 올렸나? 한 여기쯤 있겠죠. 요거를 연결해보자. 이렇게 그럼 어쨌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밑변과 높이 알 건데요. 자, 활동 1로 보아서 AB를 밑변으로 보는 것 같고요. 활동 2를 보니까요. 이제 이만큼을 높이로 볼 것 같아요. 일단은 AB의 길이 구하자. 그러면 루트 x끼리 빼니까 5 제곱에서 25 y끼리 빼니까 2 제곱에서 4네. 그러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29야. 이만큼 루트 29고 그 다음 활동이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AB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기울기 먼저 구하자. 자, 기울기는요. 여기 아래 있는 걸로 할까? x끼리 빼면은 5죠. 자, y끼리 빼면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은 a를 쓸까? 그냥 a 마이너스 2,1이야. 그럼 직선의 방정식 y는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2에 x에서 한 점의 x의 좌표를 빼고 더하기로 바뀌겠죠? 더하기 1이네. 전개하면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2x에 마이너스 5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5분의 1. 자, 5배 해가지고 넘기면 2x 더하기 5y에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어. 그럼 이거를 점 C와 거리 공식을 쓰는 거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C는 1,3이니까요. 이 점을 H라고 하면은 CH의 길이는 자, 분모는 루트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분자는 절대값에 1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15 빼기 1. 그러면 루트 29분의 16이네. 아하, 루트 29분의 16. 따라서 넓이를 S라고 한다면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루트 29, 높이는 루트 29분의 16이죠. 약분돼가지고 정답은 8인 거 구했고요. 다시 세 점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할 때는 일단은 어느 하나를 밑변으로 설정을 하세요. 이렇게 밑변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할 건데 직선의 방정식도 구할 줄 알아야겠지. 그지? 자, 정리한 다음에 다음 문제로 가자.
이게 마지막 문제가 아니구나. 자, 페이지 169쪽에 탐구 활동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거리가 10km 떨어진 두 백화점 A, B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배송 서비스를 받는데 1km당 배송 비용은 A 백화점이 B 백화점보다 1.5배 비싸다고 한다. 두 백화점으로부터 배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은 어느 지역인지를 구해보래. 일단 너희들이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요. 총 배송 비용을 좀 알아야 돼. 총 배송 비용은요. 일단 1km당 배송 비용 있지. 배송 비용에다가 실제 거리 있죠. 실제 거리를 곱한 게 총 배송 비용이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1km당 배송 비용이 3만 원이야. 근데 실제로 4km를 갔어. 그럼 3만 원에 4km를 곱한 게 전체 12만 원. 그쵸? 총 배송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럼 문제를 보니까 이제 A 백화점이 있고 B 백화점이 있는데 좀 위에다 적어볼까? 자, A 백화점, B 백화점이 있는데 1km당 배송 비용 있죠. 배송 비용이 A가 B의 몇 배래요? 1.5배래요. 그러니까 내가 B를 1로 봤을 때 A는 1.5가 된다고. 적어볼까? B를 1로 봤을 때 A는 1.5. 이러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두 배 해버리면은, 아이고, 두 배 한다며, 세 배 아니. 두 배를 하면요. 결국 A와 B의 1km당 배송 비용은요,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3대 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잖아요. 정 가운데로 배달을 갈 거예요. 배송을 할 거예요. 그럼 A에서 가는 비용이 B에서 가는 비용보다 1.5배 비싸다고. 같은 거리면 1.5배 비싸다고. 근데 문제에선 궁극적으로는 두 백화점으로부터 배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을 찾을 거잖아요. 그럼 배송 비용은요, 1km당 배송 비용에 뭐를 곱한 거예요? 실제 거리를 곱한 거잖아. 그래서 총 배송 비용이 같으려면 A와 B의 실제 거리의 B는 몇 대 몇이 돼야 될까? 그렇지, 이게 핵심이야. 2대 3이 돼야지. 그래야 A는 3 곱하기 2에서 6이 나올 거고 B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니까 뭐 같아지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이야. 다시 총 배송 비용. 총 배송 비용은 1km당 배송 비용에 실제 거리를 곱한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실제라는 건 아니고 B가 그렇다는 거예요. B가. 그지? 결과적으로 두 백화점으로부터 배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을 내가 P라고 할게. 예를 들어서 뭐 P라고 할게. 이때 AP 대 BP는 무조건 몇 대 몇이 돼야 돼? 2대 3이 돼야 돼. 2대 3. 그치. 그럼 2대 3을 만드는 점이 뭐 여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2대 3 만드는 지점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여기도 있겠죠. 2대 3 만드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거 뭐예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잖아요. 다시 AP 대 BP는 2대 3을 만드는 점 P. 그죠? 이거 뭐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잖아. 그치? 그럼 우린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떻게 처리했냐면요. 2대 3 내분점과 2대 3 외분점을 구했죠. 그치? 자, 첫 번째 내가 2대 3 내분점을 구해보자. 2대 3에 A는 0,0이고 잠깐! 전체 길이가 10이니까 점 B는 10,0이야. 점 A는 0,0이고 자, 내분점 구하자. P1이라고 할까? 내분점은 자, 분모는 2랑 3을 더하고 이렇게 곱한 거 20 곱하면 0이니까 의미 없고 y좌표는 0이야. P1은 4,0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외분점. 자, 외분점을 구하자. 2대 3 외분점 0,0 10,0 P2라고 할까요?
그럼 2 빼기 3분의 이렇게 곱한 거에서 빼야지. 이렇게 곱한 거를. 그럼 P2는 마이너스 20,0이죠. 그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림을 좀 다시 그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지금 B가 있어. 그지? 2대3 내분점이니까 여기 0, 여기 10. 어차피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는 일단 무시할게. 2대3 내분점이 P1 여기쯤 있을 거고 외분점이 한참 왼쪽으로 가서 P2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잖아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쯤이면 될라나?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야. 그러면은 이 정도 되겠지. 아니. 더 줄여서 더 줄여. 근데 그리는 거 감상해. 잘 그리지. 이럴 수 있어. 쌤이 그린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0이고 요점의 좌표는 4,0이니까 요거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과 4의 중간 전체 길이가 24지? 그럼 반지름은 12잖아요. 그럼 4로부터 왼쪽으로 10이 가면 마이너스 8,0이네. 중심이 요거고 반지름이 10이니까 x 더하기 8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12의 제곱 144가 되겠죠. 그죠? 얘가 이제 두 백화점으로부터 배송 비용이 동일한 지점 P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지역이 있으면 항상 배송 비용이 동일한 거야. 이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어. 느낌이 싸하게 와 지금.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1.5배가 아니라 뭐 2.5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해요. 알겠죠? 자, 페이지 174쪽에 생각 넓히기를 보니까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중심이 일사분면에 속하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놓여있다. 그러면은 XY축이 동시에 접하는데 반지름의 길이 1, 반지름의 길이 1, 중심의 좌표는 1,1이야. 그죠? 그리고 원밖에 한 점 A 2,3에서 원 C의 근 두 접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제 다음에 활동 1번, 2번, 3번 등을 확인해 볼게요. 활동 1번 원 C의 방정식을 구해라. 너무 쉬운데? 중심이 1,1이고 반지름 1이잖아요.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1이죠. 그죠? 자, 그 다음 잠깐 이거 좀 지울게. 활동 2번 점 A에서 원 C의 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재. 이게 좀 포인트인데 접선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 하나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일단은 이렇게 생긴 녀석은요. 자, y축과 평행하고 x가 뭐야? 2잖아. 따라서 x는 2가 될 거고 하나는 구한 거야.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기울기를 가진 이 직선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제발. 그냥 안 해. 안 해. 이 직선을 내가 L이라고 하고요. 기울기를 M이라고 할게. 그럼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A 2,3을 지나니까 Y는 M에 X-2에 더하기 3이고 그럼 Y는 정리하면 MX 빼기 2M에 더하기 3이고 Y 넘기면 MX 빼기 Y 빼기 2M에 더하기 3은 0이잖아요. 네, 원의 중심은 1,1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뭐예요? 확대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뭐야? 1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면 되겠지. 선생님, 기울기가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
y는 mx 풀마 r루트 m제곱 더하기를 쓰고 싶어요. 안 돼요. 얘는 못 써요. 이 공식을 쓰려면요, 이 원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원점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중심이 1,1이고 그러면은 거리 공식을 쓰면, 자, 루트 분모는 x계수와 y계수를 제곱해서 더하고, 자, 분자는 절대값에 오, 잠깐 끊길 뻔. x1 집어넣고 y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크게 반지름 1이야. 얘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루트에 m제곱 더하기 1이고, 축소할게 이제.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m 더하기 2네. 그럼 양변 제곱하쇼. 양변 제곱하쇼.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는 m제곱에 더하기 1이고요. m제곱 사라지고 빼기 4m은 빼기 3이니까 m은 4분의 3이죠. 그죠?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 여거잖아요. 그죠? 요거로 쓸까 그냥? 자, m 자리에 4분의 3 집어넣으면 y는 4분의 3x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이니까 더하기 2분의 3이네 이렇게. 그치?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을 다 구했고, 그 다음 활동 3은요, 두 접선의 x절편을 구하래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다시 확대할까? 여기 x의 절편은 2였잖아요. 여기 x의 절편은 y는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에서 y에 0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4분의 3x에 더하기 2분의 3은 0이라서 x는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럼 끝났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넓이. 그지? 그럼 밑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밑변의 길이. 뭐로 써볼까요? 뭐로 써볼까? 밑변의 길이는 4고요. 실패. 이걸 안 써. 다시는 안 쓴다 얘가 이제. 뭐로 써볼까? 밑변의 길이는 4고요. 점 A의 y좌표가 3이니까 높이는 3이잖아요.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서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생각 넓히기 그리고 탐구 활동 주요 문제 풀어봤고, 잘 연습해서 시험 때도 꼭 맞는 걸 목표로 하자. 고생했어.